우리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잊을만 하면 또 있네요. 이번엔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그 해병대 김모 일병이 해병대 연평부대에 배치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배치받자마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병장하고 상병까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가 선임병이 이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한테 뒤통수를 치거나 뺨을 때리는 뭐 이런 일들을 수시로 반복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심하다는 이유로 네. 격투기를 가르쳐 준다면서 눕혀놓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성고문, 식고문 뭐 온갖 행위가 다 있었다고요? 네, 뭐 후임병을 눕혀놓고 난 다음에 배를 꼬집는다거나 아니면 이 빨래집게 같은 걸로 가슴 부위를 찝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벌였고요. 이 성적으로 모멸감이 느껴지는 글자를 또 배에다가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채모를 제가 차마 뭐 어느 부위다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채모를 다 깎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해병대 오랜 악습이라고 불리는 식고문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밤 10시쯤 지나가지고 스파게티하고 소스를 그냥 손으로 막 주물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이 해병대 선임병이 만들어진 아주 정성스러운 요리니까 먹어라 이러면서 사실상 먹는 걸로 고문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뭐 선임병이 하는 일들은 무조건 감사하다,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당사자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네. 자, 이번 사건 공개한 군인권센터에 김형남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사건 알리게 된 계기가 좀 먼저 궁금한데요. 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이 피해자가 지금 청원 휴가를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제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이 휴가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하죠. 이제 구타가혹행위의 성고문까지 저지른 가해자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버젓이 막 휴가를 나온다고 하니까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는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피해자는 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하고 상담을 진행했고 사건을 공론화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 부대 대응이 좀 적절치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사건이 군검찰에 넘어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군사경찰에서의 수사는 끝난 거죠. 근데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악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통은 군에서 구속 수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가해자들의 인권이 이제 존중돼야 된다는 이유로 해병대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휴가까지 나온다 이러면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문제 제기는 가해 이 혐의자가 휴가까지 나가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고 뭐 아까 말씀 나누신 것처럼 사실 해병대에 되게 만연해 있는 그리고 되게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이런 가혹행위나 이런 그 심한 형태의 구타 같은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알려져야 된다라고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혹행위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피해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언젠간 나도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까. 아, 나도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까? 예. 이게 부대에 폭력이 만연해 있으면 시간이 가면 둔감해집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연평 부대처럼 섬에 있는 부대들은 폐쇄적인 환경이 더 세기 때문에 훨씬 그런 특성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평 부대에서 201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임병이 후임병을 밤마다 구타하고 뺨 때리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가해자는 결국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서 똑같은 부대에서 또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 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인권침해 문제의 좀 전형적인 온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나도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데
사실 이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로 몰래 출국했던 해병대 병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가혹행위를 주장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사관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기수열애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수열애라고 하는 게 후임자가 선임병 대우도 안 해주고 선임병이 후임병 대우도 안 해주는 왕따 비슷한 거죠. 네,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또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 당국에서는 조사를 하고 아무래도 가해자하고 피해자 분리해야 되니까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추가 조사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원인도 휴가 중에 탈용한 것도 가혹행위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갔다가 가혹행위,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먼저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 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작년 공군 그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군 사법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군사 범죄의 경우에는 그 군에서 담당하고 보통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민간 검찰이 담당하도록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망 사건만 관련이 돼 있고 일반적인 가혹행위나 폭행 사건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대장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판사, 검사, 판사가 다 돌아가는 상황인데 결국은 쉬쉬하면 그냥 덮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제 사법개혁안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군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 엄벌을 가하기 위한 의지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군 내 문화도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군대에서 전쟁이 벌어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내부에서요. 자, 김성환 평론가 여기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